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됐네요. 네, 오늘 강의는 면역학 강의죠. 면역학에서 세포 이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생리학 교수 홍정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이제 이민셀의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류코사이트의 서큘레이션과 그 티슈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류코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디전 몰레큘,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디전 몰레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이런 류코사이트 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 그러니까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이면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공부는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책 교과서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그 다음에 류코사이트 엔도셀룰 인터랙션과 이제 그 면역 세포가 익스트라베제이션, 블러드 스트림에서 이제 티슈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류코사이트 마이그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면역 세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사실 움직이는 게 별로 없죠. 면역 세포 이외의 세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있는 세포들은 눈에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브레인에 있는 뉴로널 셀은 브레인 내에서만 있어야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면역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조직 내로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 면역세포라 함은 여기서는 헤마토포ie틱 셀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 레드블러드 셀 역시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움직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움직이는 거죠. 무언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1950년대 반데벨트 유니버시티에서 한 그림인데, 이게 RBC고, 잠깐만, 요게 RBC고, 요게 류코사이트, 뉴트로필이에요. 그리고 요 까만색 점이 다이플로코칼, 박테리아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박테리아를 따라서 이 뉴트로필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얘를 따라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가서 이렇게 잡아먹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 면역세포의 가장 큰 특징,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서 1950년대 RBC 놓고, 거기에 다이플로코카이 놓고, 그 다음에 뉴트로필을 놓고 이제 비디오를 찍은 거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굉장히 매시브하게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프로테인이 빨간색이고, 이제 뉴트로필이랑 마크로파지가 이쪽으로 꼬물짝꼬물짝 오는 그런 거를 생체 내에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스킨해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꼬물짝꼬물짝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이뮤니티에 나왔던 논문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림프노드에 이게 고노레아, 톡소플라스마 곤디가 이 빨간색이고, 이 녹색이 뉴트로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림프노드예요. 림프노드에 이런 식으로 매시브하게 모여 들어가지고 얘네를 잡아 먹으러 오는 거겠죠. 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 중에서 면역세포가 가진 특징을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옛날 구석기 시대 이제 원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창을 들고 가겠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맘모스, 여기서는 이제 코끼리인데, 맘모스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이런 대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눈이 있어야겠죠. 맘모스를 봐야 우리가 이제 그 맘모스로 이제 달려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눈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를 하게 되면 뇌를 통해서 움직여라라는 신호가 올 거고,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지상에 살고 있죠. 중력에 의해서 발과 발바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지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상 맘모스라고 하는 거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뭐 세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포를 보게 되면 일단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케모 어트랙턴트, 그러니까 케모탁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어트랙턴트, 유도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케모 어트랙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이토카인들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런 케모 어트랙턴트가 있든지, 뭐 이거는 여러 뭐 엔도셀리얼 셀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세포가
다른 면역 세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불러오는 신호라고 보면 될 거예요. 혹은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이라고 해서 이 패소젠, 우리가 병원체에 가진 특정한 몰레큘러 패턴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댐프라고 해서 이 데미지된, 우리가 깨진 세포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면역 세포를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이런 케모 어트랙턴트라든지 팸프라든지 댐프라고 하는 것들이 면역 세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역 세포를 보게 되면 면역 세포에서 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케모 어트랙턴트에 대한 리셉터들, 케모카인에 대한 리셉터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수용체죠. 이런 그 케모 어트랙턴트가 라이간드로 작용을 하거나 혹은 팸프나 댐프가 라이간드로 작용을 하게 돼서 그거를 신호를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리셉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케모카인 리셉터들이 바로 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뼈와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게 세포에서는 액틴과 마이오신이거든요. 세포에 보면은 우리가 액틴 마이오신이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세포나 이런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틴과 마이오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가 리딩 엣지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부분이 좀 더 봉긋해지고, 그리고 꼬리 부분, 테일링, 그 뭐죠, 테일 부분이죠. 이 테일 부분이 컨트랙션 이렇게 줄어들면서 앞으로 꿀렁꿀렁꿀렁 움직이게 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발과 발바닥의 역할하는 게 뭐냐? 사실 이런 우리 혈중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중력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물 속에 떠다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그 면역 세포에서 이런 발과 발바닥의 역할을 하는 어디즌 몰레큘은 지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엔도세리얼 셀이거나 아니면 티슈겠죠. 티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디전 몰레큘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처럼 엔도세리얼 셀이 지면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 어디전 몰레큘이 나와 있으면 이 면역 세포에 있는 어디전 몰레큘과 짝이 맞는 것들이 바인딩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면역 세포가 오래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펌 어디션, 단단하게 붙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몸에 이제 패소젠, 박테리아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티슈를 디스트럭션을 시키겠죠. 그러면 티슈에서 나오게 된 댐프나 아니면은 박테리아에서 나오게 된 이런 팸프, 패소젠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러 패턴이죠. 이런 것들은 레지던트 마크로파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티슈, 보통 이제 스킨이나 이런 스킨 비니스, 스킨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부위에 보통 존재를 하게 되는 살고 있는 그런 마크로파지가 있거든요. 상지하고 있는 마크로파지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는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케모 어트랙턴트들을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터로킨 1이나 아니면 인터로킨 A이나 뭐 아니면 CXCL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 게 있는데 뒤쪽에서 공부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릴리즈를 하게 되면 이 조직 부위, 이 병원체가 침범한 조직 부위에 있는 엔도세리얼 셀에 어디전 몰레큘러 익스프레션을 많이 증가를 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셀렉틴이라든지 아이캠이라든지 아니면 이 케모카인 자체가 요게 똘랑똘랑똘랑 붙어가지고 고농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혈중을 이렇게 서큘레이팅하고 있었던 면역세포가 이 셀렉틴이라고 하는 거에서 살살 붙게 됩니다. 테터링,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테터링 하는 것처럼 이건 펌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짝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테터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면역세포에 있는 셀렉틴 혹은 PSGL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셀렉틴, 이 P셀렉틴과 E셀렉틴 같은 거에 바인딩이 돼서 살짝 붙어 있는 상태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롤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펌하게 어디전하기 전에 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바인딩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하게 된 게 케모카인이에요.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가 바인딩함으로써 세포 내에 신호 전달을 조절함으로써 인테그린이 이런 식으로 벤트돼 있던 거를 익스텐드 포션으로 이제 그 더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폼으로 바꿔주게 되는 신호가 이 슬로우 롤링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인테그린이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되고 이제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이 엔도세리얼 셀에 있었던 라이간드 중에서 아이캠이나 V캠 같은 이런 것들과 단단하게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 어레스트 혹은 펌 어디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펌 어디전 된 이런 것들이 이 엔도세리얼 셀과 엔도세리얼 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역시 인테그린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혈중에 있었던 면역세포가 조직 내로 나오죠. 조직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온 케모 어트랙턴트의 농도 구배에 따라서 케모탁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포 주성이죠. 아까 봤었던 다이플로포카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케모 어트랙턴트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된 이 박테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뉴트로필 같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우리가 면역세포가 하는 주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류코사이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류코사이트의 가장 주된 역할은 본메로에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특정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마이그레이션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네이트 이뮤셀들의 대표적인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 같은 경우는 본메로에서 자라나서 블러드로 이동을 하고 얘가 인펙션이 있는 티슈 혹은 인조리가 있는 티슈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겠죠. 림포사이트는 조금은 다르죠. 본메로에서 자라나서 사이머스에서 에듀케이션을 받고 얘네는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에 오게 된 APC, 안티젠 프레젠팅 셀들에 의해서 안티젠과 바인딩된, 안티젠과 잘 바인딩되는 그런 T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펜션, 클로너 익스펜션을 하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얘네가 이 림프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펙션이 있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펙터 T셀의 역할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일부는 이제 다시 세컨더리 림포드 오건으로 돌아와서 메모리 T셀이 되거나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림포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호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셀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본메로에서 성장을 한 면역세포들이 다시 본메로로 돌아온다. 본메로로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오래된 세포, 시네시스트한 그런 세포들을 깨부숴서 이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림포이드 티슈에서 성장한 림포사이트가 다시 또 림포이드 티슈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메모리 T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호밍,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리크루트먼트는 필요에 의해서 이면셀을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펙션이 있다. 그러면은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를 리크루트먼트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모노사이트를 리크루트먼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메로에서 성장한 조혈세포들 같은 경우가 시스템의 서큘레이션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 임매추어한 상태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 가르쳐서 우리가 리텐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그레스는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본메로에서 다 성장한 면역세포가 혈중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림포이드 티슈에 있었던 림포사이트들이 에듀케이션을 받고 이펙터 T셀이나 이펙터 림포사이트가 된 다음에 시스템의 서큘레이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그레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움직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었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어디전 몰레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디전 몰레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렉틴, 두 번째는 인테그린. 셀렉틴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바인딩한 어디전 몰레큘이에요. 얘네가 바인딩 되는 거는 카보하이드레이트들입니다. 우리가 세포 표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포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포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질막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끈매끈하지 않을까. 우리 기름이 좀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포는 이 매끈매끈한 거 위에 잔디가 많이 나 있어요. 그 잔디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은 카보하이드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스포리피드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바인딩된 것도 있고 당이 바인딩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인딩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마치 잔디처럼 바깥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셀렉틴의 라이간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셀렉트 렉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원이 합쳐진 거고, 로우 어피니티 어디션, 우리가 굉장히 살살 바인딩 되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보죠. 엔도세리얼 셀 같은 경우는 P셀렉틴이나 E셀렉틴을 익스프레션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E셀렉틴과 P셀렉틴과 바인딩할 수 있는 짝지, 이뮨셀에서의 짝지는 L셀렉틴이라고 하는 것과 혹은 PSGL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 있는 폴리사카라이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나 뭐 이런 놈들이랑 바인딩 되는 게 바로 이런 셀렉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타이트하게 바인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 그냥 뭐 접착제로 치자면 스카치 테이프보다도 약할 정도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로우 어피니티 어디션에서 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셀렉틴이라고 보면 돼요.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단단한 바인딩을 해주게 되는 그런 몰레큘입니다. 헤테로다이머릭 셀 서페이스 프로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테로다이머릭, 두 가지 다른 종류가 다이머를 이루게 된 셀 서페이스 프로테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머를 이루고 있는 게 인테그린인데, 이 인테그린의 이름은 사실 이 뭐 알파 체인의 이름과 베타 체인의 이름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 체인 중에서 L 체인, 알파 L 체인과 베타 2 체인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LF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알파 M 체인과 베타 2 체인이 바인딩되는 거를 우리가 맥원이라고 이름을 줬고, 알파 4 체인과 베타 1이 이제 서로 바인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VLA4라고 이야기를 뭐 명명을 지은 거죠. 자, 이런 알파는 15가지 종류가 있고 베타는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LFA1, 맥1, VLA4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아주 메이저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인테그린은 이면셀들의 어디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스팅 되어 있던 게 익스텐드 되면서 단단하게 바인딩 되더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바인딩 됨으로써, 라이간드하고 바인딩 됨으로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신호 전달이 이면셀의 모틸리티, 움직임도 조절을 하게 되고, 쉐입, 생긴 것도 조절하게 되고, 펑션, 때로는 이제 파고사이토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인테그린 시그널링은 면역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장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준비를 뭐 총열을 본다 뭐 이런, 여러분들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준비를 하는 거죠. 탄창집 결합 뭐 이런 거.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대위 전역이에요. 대위 전역. 군의관으로 갔다 왔죠. 자, 봅시다. 어쨌든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인테그린은 레스팅과 익스텐드, 그러니까 벤트된 포션과 익스텐드된 포션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로우 어피니티가 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벤트, 구부러져 있고, 얘네가 하이 어피니티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서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벤트하고 익스텐드를 일으키게 되는 신호가 뭐냐? 케모카인이에요. 케모카인 리셉터.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케모카인 리셉터하고 케모카인이 바인딩됨으로써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인트라셀룰러 시그널 캐스케이드가 인테그린을 익스텐드 폼으로, 액티베이티드 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펌 어디전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P셀렉틴, E셀렉틴은 보통 엔도세리얼 셀에서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얘네들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인플라메이터리 시그널에 의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얘네들의 라이간드는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나 T셀에 있는 사이알린 루이스 X,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혹은 PSGL1 이런 것들과 바인딩을 하겠죠. P셀렉틴, 글라이코프로테인, 라이간드 1이죠. 정확히는. 네, 뭐 이런 것들과 바인딩하는 게 P셀렉트가 E셀렉틴이고, L셀렉틴은 뮤코사이트에서 익스프레션 합니다. 뭐 P셀렉틴은 플레이틀렛에서 익스프레션하는 게 처음 밝혀졌기 때문에 P셀렉틴이고, E셀렉틴은 엔도세리얼 셀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E셀렉틴이에요. L셀렉틴은 류코사이트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나 T셀이나 B셀에서 익스프레션을 보통 하게 되고, 얘네들의 라이간드 중에 하나는 E셀렉틴과 P셀렉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엔도세리얼 셀에 있는 여러 가지 글라이코프로테인들과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E셀렉틴, P셀렉틴, 뭐 L셀렉틴 같은 셀렉틴에 대한 내용이고, 얘네는 뭐 이제 그 로우 어피니티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에 비해서 하이 어피니티 바인딩은 인테그린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LFA1, 맥1, VLA1, 그리고 LPAM. 앞서서는 이야기는 했지만 LPAM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세포마다 익스프레션하는 게 좀 달라요. 뉴트로필은 얘네들 모두 다 익스프레션 합니다. 모노사이트 역시 다 익스프레션 하죠. 근데 T셀 같은 경우는 LFA1과 VLA4를 보통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B셀은 LFA1과 이런 LPAM 같은 거를 보통 익스프레션 하게 됩니다. 뭐 T셀 역시 LPAM을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모노사이트는 뭐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LFA1 같은 경우는 라이간드가 ICAM1, ICAM2 같은 엔도세리얼 셀에서 익스프레션 하게 되는 어디전 몰레큘들이고, 그리고 이 인터셀룰라 어디전 몰레큘이에요. 이건 약자를 다 여기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따로 찾아보지 말라고. 맥원 같은 경우도 ICAM1, ICAM2하고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VLA4 같은 경우는 V캠이랑 바인딩을 해요. LPAM 역시 V캠이랑 바인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얘네들이 뭐를 지칭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잔디라고 이야기를 했죠.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엔도셀리알 셀과 이런 식으로 그 이뮨셀들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털처럼 나 있는 것들이 그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이에요. 보통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굉장히 잔디처럼 많이 나 있고 이 잔디 사이사이에 바인딩 되어 있는 잔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셀렉틴이라든지 여기서는 L-셀렉틴도 있고 PSGL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얘네들끼리 서로 찾아가지고 바인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나오겠죠. 얘네들이 바인딩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려면 혈류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혈류가 조금 낮아져야 될 거예요. 너무 빠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혈류가 좀 늦어지는 데 있어서 이뮨셀들의 트래피킹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디전 몰레큘들을 가지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발과 발바닥 지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음으로는 케모 어트랙턴트와 케모카인 리셉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케모탁틱 사이토카인은 우리가 케모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포 주성 물질, 세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물질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50종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꼭 알아야 될 건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런 케모카인에 대한 그런 리셉터들은 케모카인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부 다 GPCR입니다. GPCR, 7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가진 그 GPCR이 되게 되고 라이간드로 케모카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종류를 따지자면은 케모카인 리셉터는 한 19개 정도가 되기는 하죠. 19개인데 이거 다 알 필요는 없는데 CX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 C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CX3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면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케모카인의 라이간드는 이렇게 많은데 이제 케모카인 리셉터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셉터 하나가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케모카인을 다 커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케모카인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조직에서 유리가 되는 케모카인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세포가 그때그때 조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될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로킨 A, CXCL8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처음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름 네이밍을 이제 다시 했죠. 이제 편하게 좀 다시 했어요. 그래서 CXCL8이라고도 부르고 인터로킨 8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뉴트로필에 있는 CXCR1과 바인딩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입니다. 모노사이트 같은 경우는 CCR2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높은 세포거든요. 얘네들은 이 CCR2 그러니까 MCP1 모노사이트 케모 어트랙턴트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 짝이 되는 거고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CCR7이라고 하는 거를 익스프레션을 많이 하게 되고 얘네 주된 라이간드는 CCL19과 21, 19하고 21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번외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게 호밍이랑 리텐션에 관련된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CXCR4를 익스프레션하는 세포.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CXCR4 레벨이 높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다 있거든요. 뒤쪽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 CXCR4에 대한 라이간드인 SDF1 얘는 CXCL1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CXCR1은 인터로킨 A, 그래서 CXCL8이죠. 다른 이름은. 얘는 뉴트로필 리크루트먼트를 보통 일으키게 되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CCR2 같은 경우는 MCP1, MCP죠. 얘네는 CCR2가 대부분인데 믹스드라고 했지만 모노사이트 리크루트먼트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펑션입니다. 그리고 CCR7 같은 경우는 여기서 CCR19과 21 얘는 이제 림포사이트가 이제 그 림프노드로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CXCR4 같은 경우는 SDF1 얘는 CXCR12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호밍 본메로우로 호밍되는 데 있어서 혹은 리텐션 본메로우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케모카인의 바이올로지컬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케모카인을 분비하는 세포는 티슈가 될 수도 있고 류코사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에 따라 가지고 조직에서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백혈구 자체에서 분비가 돼서 다른 류코사이트 리크루트먼트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든 이 케모카인에 대한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를 통한 류코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 무브먼트, 케모탁시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농도 구애입니다. 결국 농도가 높은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케모탁시 챔버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몰레큐를 넣고 여기다가는 안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티슈 비슷한 조직을 넣고 이런 식으로 그 백혈구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뚜껑을 딱 열면 요이 땅이 시작이 되게 돼요. 여기 땅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챔버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현미경 가져가 가지고 현미경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챔버를 놓죠. CO2가 들어가야죠. CO2 들어가고 현미경 놓고 이제 관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케모 어트랙턴트들, 케모카인의 그레디언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그뭐 현미경이랑 이 뭐죠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되게 빨리 움직이죠. 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를 플러스 시켜버리게 되면 이쪽에 케모카인의 농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삑사리 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인데 액틴과 마이오신은 사실 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공부는 안 할 겁니다. 세포 내부의 세포의 골격을 만들어주는 게 액틴과 마이오신이거든요. 근데 면역세포 역시 이런 골격들이 있게 되고 이런 셀룰러 아키텍처 같은 경우를 일으켜서 사이토스켈레톤이죠. 사이토스켈레톤, 세포의 스켈레톤 뼈예요. 그래서 사이토스켈레톤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셀 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 액틴인가 그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액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뭐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뭐 요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브라 피쉬라고 하는 그 피쉬가 있거든요. 한 요만한 그 뭐야 요 정도 되는 그 뭐야 저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가 이제 굉장히 그 실험하기 좋은 게 얘네 좀 투명해요. 그래가지고 형광을 놨었을 때 형광이 반짝반짝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에 있는 면역세포의 움직임을 가지고 트래피킹이나 아니면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현미경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현미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틴이랑 뭐 이런 사이토스켈레톤의 움직임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게 좀 복걸복이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인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역세포의 이동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패소젠이 오게 되면 이런 티슈 디스트럭션이 오게 되고 팸프나 댐프를 레지던트 마크로파지가 센티넬을 하게 되고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을 릴리즈를 하게 되면 어디전 몰레큘들이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고 이런 엔도셀의 익스프레션한 어디전 몰레큘을 이제 이런 그 류코사이트가 인지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테터링, 셀렉틴 메디에이팅 테터링이 일어나게 되고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센터가 바이딩되면서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인테그린을 통한 이제 펌 어디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펌 어디전 된 이런 류코사이트가 엔도셀 셀을 삐집고 들어가게 돼서 익스트라 베지에이션을 하게 되면 티슈로 들어가게 되죠. 티슈에서는 이런 케모카인에 대한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케모탁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소젠까지 와서 빵 잡아먹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류코사이트 마이그레이션의 예를 몇 개를 볼 텐데, 뭐 그 전에 좀 생각을 해보죠. 면역 반응 중에서 면역세포 이동에서 중요한 점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누가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이동하는가는 면역세포의 종류입니다. 그렇죠? 면역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다르죠. 면역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면역세포, 이동을 시켜야 되는 면역세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는 선천성 면역세포들을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뉴트로필이라든지 모노사이트라든지 마크로파지가 이동하는 것을 요구를 할 거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같은 경우는 선천성 면역세포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인펙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이제 뭐 T셀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댑티브 이민셀 중에서 T셀이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어디로 이동하냐? 면역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장소가 다르죠. 그래서 본메로에서 성장한 면역세포가 혈중으로 이그레스 이동을 하든지, 혹은 사이머스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림포이드 티슈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성장된 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혹은 감염이 됐었을 때는 감염 장소, 그러니까 조직이나 티슈로 이동을 해야 될 거고, 감염 이후에 액티베이션 된 그런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 역시 얘네들이 다시 그 림포이드 티슈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혹은 이제 림포이드 티슈에서 안티젠에 노출이 된 뒤에 이펙터 셀이 되고 얘네가 혈중이나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서 면역 세포의 이동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누가를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어떤 종류의 어디전 몰레큘과 어떤 종류의 케모카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될 거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케모카인이 릴리즈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 조직이 이 면역세포를 불러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뉴트로핀이랑 모노사이트 같은 경우는 얘네는 간단합니다. 혈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티슈 인주리가 오게 되면은 티슈 인주리에 의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셀렉틴이라든지 인테그린이라든지 아니면 케모카인을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요 부위로 이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뉴트로필과 모노사이트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오게 된 부분은 바로 인펙션 사이트 혹은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트가 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게 돼서 탐식이나 식균이나 살균을 일으키게 되는 게 뉴트로필이랑 모노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림포사이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나이브 T셀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로 이동을 해야겠죠. 혹은 이제 뭐 갈트나 말트 이런데 뭐 걔네들도 림프 노드잖아요. 기본적으로 림포이드 티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나이브 T셀 같은 경우가 이제 박테리아를 먹은 혹은 박테리아의 안티젠을 프로세싱을 한 안티젠 프로틴팅 셀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죠? 림프노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쉬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림파틱 백스, 에이퍼런트 림파틱 백스를 통해서 림프 노드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된 이런 덴드리티 셀이나 안티젠 프레젠티 셀들이 안티젠을 프레젠테이션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브 T셀 중에서 이 안티젠과 바인딩 되는 놈들만이 골라지게 돼서 걔네들이 클로날 익스펜션을 하게 되죠. 클로날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펙터 T셀로 분화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펙터 T셀이 된 놈들은 다시 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죠? 페리퍼럴 블러드로 가든지 인펙션 사이트로 가든지 바이럴 인펙션 사이트죠.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이 마이크롭스 패소젠을 일리미네이션 하는 게 주된 움직임일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림프노드,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메모리 T셀이 되거나 뭐 이런 놈들은 다시 또 돌아와서 림프노드로 들어오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림프노드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통로, 림프노드의 통로를 우리가 HEV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이브 T셀의 주된 이동 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에이퍼런트 리판틱스 같은 경우는 이 림파틱 베스를 통해서 덴드리티 셀이 보통 티슈에서 안티젠을 업테이크를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덴드리티 셀의 주된 이동 통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퍼런트 림파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그 이펙터 T셀이나 아니면 메모리 T셀 얘네들이 이퍼런트 림파틱스를 통해서 그 베나 카바를 통해 가지고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펙터 T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이브 T셀 같은 경우는 HEV를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덴드리티 T셀 같은 경우는 에이퍼런트 림파틱스를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핫스팟, 이면셀 마이그레이션의 핫스팟인 HE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HEV는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노멀 베뉴 같은 경우는 엔도셀리움도 굉장히 좀 플랫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베이잘 레미나도 굉장히 씬하죠. 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페리바스쿨라 셰스도 굉장히 씬한, 뭐 여러분들 이제 해부할 때 만져본 그 베인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베인이긴 하지만 베인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톰합니다. 엔도셀리얼 셀도 이런 식으로 도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잘 레미나도 굉장히 두꺼운 특징이 있고, 페리바스쿨라 그 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파이브로블라스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있게 되는 거는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에 주로 이제 포스트 캐피러리 베너스 스웰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HV의 엔도셀리얼 셀들은 이제 어디전 몰레큘들이 굉장히 많이 익스프레션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L셀렉틴도 많고 아니면 글라이코프로테인도 많고 아이캠 익스프레션도 많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CCR21 같은 것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CCR7에 대한 라이간드죠. 얘네들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림포사이트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잘 모여들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건 이제 캐필러리가 있고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를 이제 스테이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뭘로 했다 CCR 아니야 CCR21으로 했나 뭐 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를 이런 식으로 스테이닝을 했었을 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핫스팟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도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전 몰레큘, 셀렉틴 익스프레션도 많고, 혹은 여러 가지 글라이코프로테인 익스프레션도 많고, 그리고 CCR21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림포사이트들이 이런 롤링이나 패터닝 되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펌 어디전 돼가지고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셀렉틴과 여러 가지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리고 CCR21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CCR7을 익스프레션하고 있는, 혹은 LFA1을 익스프레션하고 있는, 뭐 이 둘을 다 익스프레션 하겠죠. 이 얘네들의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유도를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를 있는 데를 보게 되면은 이제 T셀 입장에서는 호밍이 될 수도 있고요. 호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림포이드 티슈로 호밍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이제 그 T셀 같은 경우에 이제 L셀렉틴 익스프레션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런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에 있는 여러 가지 글라이코프로테인들에 바인딩 함으로써 이제 얘네들이 들어올 수 패터닝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CCR21, 뭐 19도 익스프레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T셀에 있는 CCR7과 바인딩하는 그 케모카인 리셉터 세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엔도셀리얼 셀에는 또 아이케몬 익스프레션이 높거든요. 그래서 LFA1과 바인딩돼서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펌 어디전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를 통한 라이브 T셀의 림포이드 티슈로의 이동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림포이드 티슈에 들어와서 이제 안티젠 프레젠팅 셀과 이제 만나가지고 클로날 익스펜션을 하고, 걔네가 이펙터 T셀로 분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프론트 림파틱 베스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 스트림으로 갈 거예요. 블러드 스트림으로 가게 되고 나면은 사실 그러고 나면은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셀렉틴 이외에 이 액티베이티드 된 그 이펙터 T셀 같은 경우는 E셀렉틴이랑 P셀렉틴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CXCR3하고 CCR5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LFA1과 이제 VLA4 역시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엔도셀리얼 셀에 있는 라이간드하고 바인딩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셀렉틴에 대한 라이간드하고 P 셀렉틴에 대한 라이간드예요. 이거는 대부분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이겠죠. PSGR 이런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여기 바이럴 인펙션이 됐기 때문에 패소젠 인펙션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이 셀렉틴과 P 셀렉틴 익스프레션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펙터 T 셀들의 테터링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바이럴 인펙션에 따라서 릴리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 케모 어트랙턴트들이 다 달라요. 케모카인들이. 그래서 이런 케모카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CCL4하고 10 같은 놈들인데, 얘네들이 이 림포사이트 이펙터 T셀에 있는 CXCR3하고 CCR5에 대한 라이간드로 작용하게 돼서 얘네들 바인딩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도 이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ICAM1이나 VCAM1 익스프레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LFA1과 VLA4, 특히 이제 림포사이트는 VLA4일 거예요. T셀이나 B셀 같은 경우는 얘를 많이 익스프레션 하니까 이런 VCAM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는 곳에 바인딩이 돼서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죠. 자, 이게 바로 림포사이트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셀의 리텐션과 이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매추어한 세포 같은 경우는 본메로에 계속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신호가 필요할 거고, 그 막는 신호의 대표적인 게 CXCR12하고 CXCR4예요. 그래서 이 임매추어 셀들 같은 경우는 CXCR4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본메로에 있는 엔도셀리얼 셀의 스트로말 셀에서
CXCR12 우리가 SDF1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얘네들 익스프레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단단하게 붙어져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런 임매추어한 이뮨셀들이 이제 머추어가 되게 되면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 다 끝내게 되면 디퍼런시에이션에 따라서 CXCR4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많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종류의 케모카인 리셉터인 CXCR1이나 2 같은 것들의 익스프레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CXCR12를 통해서 CXCR4를 가지고 이 이뮨셀들을 잡아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머추어한 이뮨셀들이 바깥으로, 즉 서큘레이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텐션 시그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SDF1과 CXCR4라고 보면 되고, 이그레스는 뭐 CXCR1이나 뭐 CXCR4가 떨어지는 게 이그레스 시그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참을 돌아다니게 됐던 이뮨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늙죠. 에이지드가 되게 되면 CXCR4 익스프레션 레벨이 다시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CXCR12에 대해서 바이닝할 수 있는 어피니티가 높아지게 되고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호밍 시그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DF1과 CXCR4 시그널링을 우리가 리텐션, 못 나가게 만드는 리텐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혹은 호밍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림포사이트의 이그레스 시그널도 있어요. 림포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림포사이트가 그 A퍼런트로 들어왔다가 A퍼런트로 DC가 들어오고, 이 나이브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 나이브 T셀 같은 경우는 그 하이 엔도셀 레베뉴를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에듀케이션이 되게 되면 이 이퍼런트 림파틱스를 통해 가지고 비나카바를 통해 가지고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S1P 시그널입니다.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 나가는 쪽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펙터 T셀로 분화가 되게 되면서 이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 S1P에 대한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리셉터가 높아지게 되고, 이 나가는 요 길가 이퍼런트 림파틱스에 많이 높아져 있는, 농도가 높아져 있는 S1P 시그널에 대해서 이동을 해서 이그레스, 그러니까 결국 림포이드 티슈,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시그널은 바로 S1P 그리고 S1P 리셉터 시그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면역 세포들의 어디전 몰레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케모카인과 케모카인 리셉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액틴 마이오신 이야기는 그 사이토스켈레톤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뮨셀이 대상을 인지를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뭐 굉장히 간단하죠. 예.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꼭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숙지를 잘 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2학기에는 이 강의 말고는 아마 저를 만나지는 못하고 앞으로 만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건강하고, 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학 끝났죠. 네. 방학은 짧습니다. 뭐 어쨌든 굿잡.